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에 강연을 진행합니다. 모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과연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흐름을 또 이끌어 가야 될지 전략적인 부분을 잘 세워드릴 거고요. 사실 뭐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종목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주식을 사야 될지 또 팔아야 될지 앞으로의 시장 방향들 자세한 전략들 오늘 저녁 7시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선거가 끝나고 다음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온라인 강연에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개표 결과 진행 상황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엘라베마 등 4개 주에서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뉴저지 등 7개 주에서 승리가 추가됐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또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는 그야말로 초박빙이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49.9%, 바이든 후보가 49.2%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선거 인단 기준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85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55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CJ 대한통운인데요. 매수가는 15만 9천 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5만 9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10% 정도 다행히도 수익 중이시긴 하네요. 일단 뭐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많이 흘러내렸다가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15만 9천 원이면 아마 눌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컸던 만큼 조정이 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락이 좀 잡히긴 하지만 여기서 이 하락이 완벽하게 저점을 확인했다라고는 아직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최대한 좀 잘 관리하는 전략 안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도 분명히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바로 전날에 거래가 꽤 나왔는데 이 봉의 저점 가격이 16만 원이거든요. 근데 15만 9천 원이면 16만 원 정도를 잡아도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6만 원 정도를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제가 볼 때 반등 폭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이 부분은 거래에 좀 달려있는데 거래 같은 경우에 아직 크게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 주가보다는 적절한 목표 주가는 16만 7천 원 정도까지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6만 7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손절가는 16만 원, 목표 주가 16만 7천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수익 실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국일재지입니다. 국일재지는 5,1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국일재지를 5,17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주가가 좀 떨어졌네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최근에 반등 나왔을 때죠. 목요일날 이때 아마 따라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프 관련주로서 계속 이제 주가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은 개인이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힘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5,17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주가의 변동성으로 봤을 때 한 번쯤 이 가격 이상까지 한번 치고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가격에 왔을 때 팔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5,200원 정도까지 일단 만약에 내가 이 시간대에 올라오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 못한다 하시면 항상 5,200원 정도의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일재지는 5,200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여기서 지금 힘이 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손절가도 좀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손절가는 4,74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자 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4,74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HSD 엔진은 4,9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HSD 엔진을 매수하신 가격이 4,960원이면
역시 일단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시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계속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기업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동안 적자였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이 일단 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엔진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은 기업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이 매수했던 그 시기가 최근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매수를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최근에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매수적인 부분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매수 시점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매수한 가격대 4,960원이면 5,000원 정도까지는 회복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지금 고점 자리가 여기서 고점이 나왔다면 다음에 저 고점이 좀씩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반등 자체가 5,000원 정도 이상까지 한번 치고 올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5,0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 보시고요. 손절가도 일단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밀렸다가 반등 나왔던 가격대가 4,480원이거든요. 4,480원 손절가 잡으시고 5,000원 목표가 대응을 해보자 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5,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4,48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4,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비중이 20%로 매수를 하셨는데 이 기업도 제가 볼 때 매수 시점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나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올 때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 거의 고점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그 PCB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5G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어떤 수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기업의 주가는 과거에 5G 관련주로 계속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기업인데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냐면 그동안 실적이 가미가 되지 않고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망치가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적자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은 존재를 합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 자체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게 된다면 매수가 이상에서는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3,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차라리 10% 정도만 해서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이 기업은 5,5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은 9,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앞에서 은행주 한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은행주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오긴 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도 지금 자리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본다면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 사실 은행주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9,500원 정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10,0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 먼저 보시고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10,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매수가가 4,000원에 비중은 15%이신데 거래량이 많은데 오르지 않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5G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흐지부지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보여왔던 그런 기업이에요. 특히나 이제 그 중요한 건 실적이 뒷받침이 굉장히 안 됐거든요. 대한통신 같은 경우에는 관련 종목으로서는 제가 볼 때 매매하기는 조금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업의 목표 4,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매수가 이상에서의 매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되 목표 주가는 4,500원 정도 왔을 때는 빠르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4,5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올라오면 빠르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SM은 매수가 42,000원에 비중은 2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42,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끌려오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 낮춰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다 이미 좀 날렸어요. 제가 볼 때 20% 비중이라면 좀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매수 가격이 42,000원이라면 이 기업은 42,000원 정도까지의 주가 회복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꽤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엔터주라는 건 결국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공연 쪽에서 어떤 발생되는 수익이 꽤 많거든요. 근데 공연 문화 자체가 지금 많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SM은 아마 내년 정도까지 일단 볼 생각으로 끌고 가신다면 매수가 42,000원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회복은 가능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 주가 4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은 23,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20% 정도 비중이신데 힘들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AP 시스템은 결국 이제 OLED 쪽에 대한 투자 소식이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로 본다면 OLED 쪽은 될 거예요. 그리고 AP 시스템 역시도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투자 소식이 계속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내년 초쯤에 아마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가격적인 메리트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 저는 이 기업은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해도 팔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한들 아니면 여기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또는 횡보를 한다고 해도 이 기업은 좀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만원 정도까지 일단 보신다면 충분히 이 정도까지의 목표 주가는 설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3만원으로 끌고 가보자 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소식이 계속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계속 보유해 보시는 방법 추천드렸고요.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진성 TC입니다. 진성 TC는 1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1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비중이 10%이신데요. 12,200원 이분도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또 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흐름은 꺾이진 않았어요. 다만 단기 시세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다음 시세가 조금씩 이제 다음 시세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최근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투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손절가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10,000원 정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올라왔을 때 매수한 가격은 사실 팔아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12,200원이면 목표 주가 12,200원 본전에 올라왔을 때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2,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0,000원 주셨고요. 그리고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은 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8,500원의 비중. 자, 그럼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8% 정도 좀 가볍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딱 단기적으로 노리시고 지금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시세가 지금 계속 좀 급등락이 좀 있는 기업이에요, 역시. 그래서 손절가는 7,000원 정도만 잡으시고요. 올라오면 목표 주가가 높진 않아요. 제가 볼 때 9,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가자. 그래서 목표 주가 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